딸이 해외 유학을 떠난 빈집, 59세 이혼녀의 메마른 일상에 29세 청년이 불쑥 들어왔다. 그의 낯선 숨결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잊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과연 이 금지된 동거는 어떤 비밀스러운 밤을 예고하는 걸까? 미선은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방금 배달시킨 족발이 놓여 있었지만 젓가락을 들 힘조차 나지 않았다. 시계는 이미 저녁 8시를 넘기고 있었고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때 즐겨보던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화면 속 주인공들의 행복한 모습은 오히려 미선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딸 수아가 유학길에 오른 지 벌써 3달째였다. 활기 넘치던 집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색이 바랜 낡은 사진처럼 무미건조했다. 이혼 후 오직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미선에게 딸의 빈자리는 삶의 모든 의미를 앗아간 듯한 거대한 공허함이었다. 엄마, 보고 싶어. 수아가 가끔 보내오는 영상통화만이 미선을 이 세상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러나 영상 속에서 밝게 웃는 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선은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 뭘 할까? 자조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족발은 식어 딱딱해졌고 미선은 결국 한 점도 먹지 못한 채 식탁을 떠났다. 그녀는 어둠 속을 더듬어 침실로 향했다. 침대는 너무 넓었고 차가웠다. 한때 남편과 함께 나누었던 공간은 이제 미선의 외로움을 더욱 극대화하는 거대한 감옥 같았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다. 깨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하루도 또 시작됐구나 하는 막막함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미선은 빨래를 널다 말고 문득 멈춰섰다. 쨍한 햇살 아래 바싹 마른 빨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수아의 핑크색 잠옷을 보았을 때였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잠옷을 입고 제 방을 뛰어다니던 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그때 벨소리가 길게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수아의 남자친구, 준호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답지 않은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미선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준호는 수아와 꽤 오래 사귀어온 청년이었다.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를 가진 그는 미선에게도 늘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수아가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종종 집에 들러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수아가 떠난 후로는 가끔 안부 전화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준호야. 웬일이니? 수아한테 무슨 일 있어? 미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아니요, 수아는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준호는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참을 설명한 끝에 미선이 겨우 알아들은 내용은 이러했다. 준호가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갑작스럽게 큰 보수 공사가 시작되어 당분간 거주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준호가 잠시 머물 곳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자취를 하고 있거나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급하게 구할 수 있는 단기 숙소는 예상보다 훨씬 비쌌다고 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혹시 며칠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 끝에는 민망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미선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집은 수아가 떠난 후 텅 비어 있었고 남은 방도 많았다. 하지만 딸의 남자친구와 단둘이 지낸다는 것은 미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59세의 이혼녀와 29세 청년. 상상만 해도 어색하고 불편한 조합이었다. 준호야, 그게 말이야. 미선은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 우물쭈물했다. 그녀의 망설임이 수화기 너머의 준호에게도 전달된 듯했다. 정말 패가 되는 일인 줄 알지만
제가 이번 주 안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해서요. 잠시라도 조용히 작업할 공간이 필요해서 염치불구하고 연락드렸습니다. 최대한 불편 안 드리게 조용히 지낼게요. 식비나 뭐든 제가 다 지불할 거고요. 준호는 다급하게 덧붙였다. 그의 상황이 정말 절박하다는 것을 미선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미선은 아직 망설였다. 그때 문득 딸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아는 준호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늘 준호를 자랑스러워했다. 만약 수아가 이 상황을 알게 된다면 엄마가 남자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준호야, 잠깐만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 줄게. 미선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빨래를 든 채 서 있었다.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딸의 남자친구. 29살 머릿속에서 준호의 얼굴과 나이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잠시 후 미선은 침대방으로 가서 수아의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수아는 준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아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미선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다른 곳 정말 마땅치 않으면 며칠만 지내다 가렴. 하지만 불편하지 않게 서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수아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미선은 수아에게 알리지 말자는 조건을 덧붙였다. 어쩌면 이 어색하고 기묘한 동거를 숨기고 싶었던 것은 준호뿐만이 아니었다. 미선 자신도 그랬다. 딸에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의 싹이 이미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준호가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미선의 집 현관 앞에 나타났다. 준호는 땀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뭘, 괜찮아. 방은 수아 방 옆에 빈 방이 하나 있어. 거기로 쓰면 될 거야. 미선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준호의 젊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집이 갑자기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준호는 능숙하게 자신의 짐을 방으로 옮겼고 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딸의 남자친구, 그것도 29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 집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미선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김치찌개에 불고기, 잡채까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음식들을 보더니 놀란 눈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뭘 우손님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미선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은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사실에 그녀 스스로가 더 기뻤다. 준호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그의 싹싹한 모습과 활기찬 에너지가 텅 비었던 식탁을 활기로 채웠다.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준호에게 반찬을 더 덜어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 혼자 있으려니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었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좋네. 준호는 미선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미선의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설거지를 자청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제가 신세 지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할게요. 준호는 미선을 부엌에서 밀어내듯 싱크대 앞으로 가더니 능숙하게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의 넓은 등과 걷어올린 팔뚝의 탄탄한 근육이 미선의 시야에 들어왔다.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선은 왠지 모를 낯선 감각에 휩싸였다. 참 튼튼하네. 어리긴 어려. 미선은 황급히 시선을 돌려 텔레비전으로 향했지만 자꾸만 준호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준호가 늦게까지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가 거슬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넓은 집에 자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었다. 미선은 문득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는 것 같았다. 뭘까, 이 기분은? 그녀는 낯선 설렘과 함께 밀려오는 어렴풋한 죄책감에 뒤척였다. 이 집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미선의 마음도 더 이상 메마른 사막이 아니었다. 준호라는 낯선 존재가 가져온 작은 파문이 그녀의 오랜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미선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 가끔 들리는 작은 기침 소리. 그것은 낯선 존재의 증거이자 이 텅 빈 집에 자신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위안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 그것은 그녀의 59년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준호가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하는 동안 그녀는 문득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딸 수아에게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차려준 것이 언제였던가. 그저 무미건조하게 하루를 시작하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의 등 뒤에서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선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잠에서 막 깬 듯 부스스한 머리의 준호가 거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얇은 면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 젊은이 특유의 싱그러운 아침 공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준호야, 깼니? 더 자도 되는데. 미선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워낙 잠이 없어서요. 준호는 미선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의 미선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어머,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다시 찌개 냄비를 저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미선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곧 다 돼. 앉아서 기다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미선은 준호의 젊은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다. 젓가락질 한 번에도 활기가 넘쳤고 국물을 마시는 소리도 유난히 생기 있게 들렸다.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준호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깊은 잠을 잔 아이처럼 투명한 피부, 오뚝한 콧날, 그리고 도톰한 입술. 수아는 참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준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팔뚝으로 향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흐물흐물해진 자신의 몸과는 너무나 다른 젊음의 상징이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마치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익숙하게 생활했다. 준호는 낮에는 자기 방에서 프로젝트 작업에 몰두했고 미선은 집안일을 했다. 저녁에는 미선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준호는 늘 맛있다며 깨끗하게 그릇을 비웠다. 설거지는 항상 준호의 몫이었다. 미선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준호의 뒷모습을 자주 훔쳐보았다. 팔을 걷어 올린 그의 팔뚝 근육은 매번 새로운 감각을 선사했다. 어느 날 오후, 미선은 빨래를 걷어 거실 소파에 앉아 개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자신의 방에서 나오더니 곁을 지나쳐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미선은 무심코 빨래를 개다가 문득 손에 든 것이 준호의 속옷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젊은 남자의 거치고는 꽤나 단정하고 심플한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잠시 멍하니 있었다. 땀과 흙먼지에 찌든 남편의 속옷을 무수히 세탁해왔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손에 든 이 속옷은 묘하게도 그녀의 심장을 간지렸다. 그녀는 황급히 그것을 개서 다른 옷가지들 사이에 숨기듯 넣어두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미쳤나 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그녀의 귀는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물소리가 멈추고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선은 무심코 고개를 들어 화장실 쪽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지 하반신에는 수건 한 장만 겨우 두른 채 상반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그의 몸에서는 갓 씻은 비누 향과 함께 묘한 남자 냄새가 풍겨왔다. 넓고 단단한 어깨, 매끈하게 갈라진 복근,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탄탄한 하체. 젊고 건강한 남자의 몸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미선은 순간 숨을 헉 들이켰다. 그녀의 눈은 마치 얼어붙은 듯 준호의 몸에 고정되었다. 20년 동안 홀로 살아오면서, 아니 어쩌면 남편과 함께 살 때조차도 이렇게까지 젊음과 생기로 가득 찬 남자의 몸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그녀의 몸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그녀의 메마른 감성 속으로 준호의 젊음이 파고드는 기분이었다. 준호 역시 미선이 자신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문을.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듯 몸을 돌렸다. 미선은 황급히 시선을 거두고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구겨 쥐었다. 얼굴은 이미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못 보고 있었네.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떨렸다. 준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고 미선은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본능, 그리고 육체적인 갈망이 마치 폭풍처럼 그녀의 안에서 휘몰아치는 듯했다. 내가 왜 이럴까? 겨우 딸의 남자친구인데. 늙은 여자가 추하게. 죄책감과 함께 밀려오는 뜨거운 욕망 사이에서 미선은 극심한 혼란을 느꼈다. 그날 밤, 미선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준호의 탄탄한 몸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뒤척이다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초승달이 흐릿하게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문득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외로움, 이 공허함, 그리고 지금 막 깨어난 낯선 욕망.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음 날부터 미선과 준호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전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이 스치면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선은 준호를 대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어색해졌고 준호 역시 미선을 바라보는 시선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은 준호의 방에 있는 쓰레기통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방으로 들어섰다. 준호는 늦은 시간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작업 중이었다. 준호야, 쓰레기 버려줄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미선은 손을 내저으며 이미 쓰레기통을 들었다. 괜찮아. 내가 버려줄게. 쓰레기통을 들고 돌아서는 순간 좁은 방 안에서 준호의 몸과 미선의 몸이 순간적으로 스쳤다. 미선의 팔이 준호의 허벅지에 닿았다. 젊고 뜨거운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다. 미선은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준호 역시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은 둘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긴장감을 단숨에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미선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고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미선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냥 스친 것뿐인데 왜 이렇게. 그녀는 자신의 감각이 너무나 예민해져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천둥번개까지 치는 궂은 날씨에 미선은 준호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기 위해 그의 방으로 향했다. 준호는 방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준호야, 불 좀 켜고 해. 눈 나빠져. 미선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준호는 미선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이어폰을 벗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차 한 잔 끓여왔는데 너무 어둡게 있지 마. 미선은 차를 건네며 방불을 켰다. 밝아진 방 안에서 준호의 피곤한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이러다 병 나겠다. 미선은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미선의 따뜻한 말에 왠지 모르게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곧 끝나요. 준호가 차를 받아 마시는 동안 미선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힘내렴. 곧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미선의 손이 준호의 어깨에 닿는 순간 준호는 순간 굳어지는 듯했다. 그의 어깨를 타고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미선의 손끝을 타고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미선은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기척은 더 이상 그녀에게 위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금지된 열매처럼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유혹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준호의 젊은 몸, 그의 따뜻한 눈빛, 그녀를 걱정하고 의지하는 듯한 그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미선의 메마른 일상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미선은 문득 자신의 어깨를 만져보았다. 방금 전 준호의 어깨에 닿았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은 아까보다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이건 아니야? 절대 안 돼.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준호라는 젊은 존재 앞에서 속절없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 밤, 미선은 수없이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욕망의 씨앗이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텅 빈 집은 이제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금기된 감정의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창밖은 요란한 빗소리로 가득했다. 천둥이 먼 산을 넘어오는 소리에 미선은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였다. 옆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준호의 기척은 더 이상 익숙한 위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금지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그녀의 심장을 간절하게 흔들었다. 미선은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외로움, 이 갈증. 그리고 며칠 전부터 그녀의 깊은 곳에서 깨어나 꿈틀거리는 낯선 욕망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옆방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선은 숨을 멈췄다. 준호가 나오는 소리였다. 그 역시 불을 켜지 않은 채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듯했다. 미선은 벽에 기대어 몸을 숨기듯 앉았다. 준호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 이내 그녀의 눈길이 그에게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준호의 젊은 실루엣은 선명했다. 반바지 아래 드러난 길고 단단한 다리, 넓은 어깨.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다. 준호가 물을 마시고 돌아설 때였다. 어둠 속에서 문득 미선과 준호의 시선이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번개가 번쩍이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준호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이 서려 있었다. 미선은 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동요를 읽었다. 어머니,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밤처럼 낮고 잠겨 있었다. 응. 빗소리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서. 준호 너도 잠이 안 오니? 미선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떨렸다. 네.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잠시 생각을 좀 하느라고요. 준호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미선은 그의 눈빛 속에 흐르는 다른 감정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에게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숨겨진 갈망의 불꽃이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미선에게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그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미선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앉아 있었다. 준호는 미선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둘 사이에는 빗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처럼 흘렀다. 좁혀진 공간에서 준호의 젊은 체온과 향기가 미선의 코 속을 파고들었다. 미선은 다시 한번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듯 부드러웠다. 아니, 그냥 이렇게 비 오는 밤에 혼자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드네. 미선은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나 약하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등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준호의 손이 조용히 미선의 손등 위에 얹혔다. 젊고 뜨거운 온기,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 미선은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남자의 손길이었다. 그녀는 손을 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에 이끌리듯 준호의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준호의 목소리는 위로하듯 귓가에 속삭였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해서 그녀의 메마른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릴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준호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그녀를 빨아들일 듯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미선에게로 다가왔다. 미선의 입술 위로 준호의 부드러운 입술이 내려앉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뜨겁고 격렬하게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미선은 눈을 감았다.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폭발하듯 되살아났다. 젊고 뜨거운 준호의 숨결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고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이건 아니야. 미선은 흐느끼듯 속삭였다. 죄책감과 함께 밀려오는 뜨거운 쾌락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준호의 품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귓가에 다시 속삭였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준호의 말은 미선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녀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 젊은 남자의 간절함이 그녀의 오랜 외로움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했다. 준호의 젊고 단단한 몸은 미선에게 잊었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메마른 육체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대지처럼 준호의 젊은 에너지를 흡수하며 뜨겁게 반응했다. 그 밤, 거실은 둘만의 성역이 되었다. 빗소리는 그들의 은밀한 속삭임을 감추어 주었고 어둠은 그들의 죄책감을 가려주었다. 미선은 준호의 품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흐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듯한 뜨거운 감격이었다. 그녀의 59년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준호 역시 미선의 따뜻한 품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어머니와 같은 포근함, 하지만 그 이상의 뜨거운 열기. 그는 미선에게서 단순한 위로가 아닌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깊은 따뜻함을 얻었다. 젊은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압박감과 외로움 속에서 미선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비밀스러운 도피처가 되어주었다. 그날 이후 미선과 준호는 매일 밤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딸 수아의 빈자리가 주는 공허함은 준호의 존재로 채워졌다. 미선은 더 이상 족발을 시켜놓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와의 밤을 기다리며 낮 동안에도 은밀한 설렘과 긴장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은 평소처럼 준호의 식사를 준비하며 저녁상을 차렸다.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준호가 자기 방에서 나오자 미선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준호의 젊은 몸에 머물러 있었다. 어머니, 오늘 프로젝트 거의 다 마무리했어요. 준호는 피곤하지만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좀 쉬어야지. 미선은 따뜻한 목소리로 격려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미선은 부엌 옆에 서서 준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걷어올린 팔뚝 근육은 여전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준호의 뒷모습에 손을 뻗으려 했다.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미선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다. 어머니, 혹시 뭐 필요하세요?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그냥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미선은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미선은 잠 못 이루고 침대 위에서 뒤척였다. 낮 동안 준호에게서 느꼈던 육체적인 끌림과 함께 죄책감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수아에게, 딸에게 너무나 미안해. 하지만 이내 그 죄책감은 준호의 젊은 몸에서 느꼈던 짜릿한 쾌락과 잊었던 생명력에 묻혀버렸다. 미선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준호의 방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준호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작업 중이었다. 미선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준호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미선은 준호의 등 뒤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호는 화들짝 놀라 이어폰을 벗었다. 어머니, 언제? 아직도 안 자고 뭐하니? 미선은 부드럽게 속삭였다. 준호는 미선의 손길에 순간 몸을 굳혔다. 미선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너무 무리하면 몸 상한다. 이리 와서 좀 쉬렴. 미선의 손길은 어깨를 넘어 준호의 목덜미로, 그리고 다시 그의 팔뚝으로 내려갔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미선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의 눈빛 속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갈망이 서려 있었다. 미선은 준호의 턱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준호의 입술 위로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낮 동안 억눌렀던 욕망이 밤이 되자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준호 역시 미선의 키스에 뜨겁게 반응했다. 그는 미선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날 밤, 준호의 방은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미선은 준호의 품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다. 그녀의 몸은 젊은 준호의 에너지에 반응하며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준호는 미선의 귓가에 사랑한다는 말 대신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미선 씨. 그 소리는 미선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다. 그녀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그녀는 59세의 이혼녀도 딸의 엄마도 아닌 그저 미선이라는 한 여자로 온전히 존재함을 느꼈다.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준호의 품속에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들은 매일 밤 서로에게서 위안과 쾌락을 찾았다. 텅 빈 집은 이제 둘만의 비밀스러운 성역이 되었다. 미선은 준호의 젊음에서 잊었던 활력을 얻었고 준호는 미선에게서 자신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깊은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한 여름밤의 꿈처럼 달콤하면서도 위태롭게 이어졌다. 그러나 이 은밀한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둘 중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미선은 매일 밤 준호와 나누는 은밀한 시간 속에서 자신이 잊었던 존재감을 되찾았다. 텅 비었던 집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준호의 젊은 온기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그녀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셨다. 그러나 매 순간 찾아오는 황홀경만큼이나 불안감 역시 그녀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딸 수아의 유학생활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소식과 함께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준호의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수아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활짝 웃는 수아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나자 미선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옆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듯해 미선은 황급히 준호의 방문을 확인했다. 다행히 준호는 아직 방 안에 있는 듯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가요. 수아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다.
미선은 애써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렸다. 정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 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엄마 밥도 너무 그립고 친구들도 얼른 만나고 싶어요. 수아는 제잘거리며 앞으로의 계획을 늘어놓았다. 미선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자꾸만 준호의 방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다음 달이라니. 벌써 죄책감과 함께 준호와의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통화를 마친 후 미선은 식탁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곧이어 준호가 잠에서 깬 듯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미선의 얼굴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아. 수아가 다음 달에 들어온다고 해서 미선은 겨우 말을 이었다. 준호의 얼굴에서도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염려가 뒤섞여 있었다. 벌써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준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미선의 눈에는 그의 미세한 떨림이 보였다. 그날 아침 식사는 평소와 달리 어색하고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날 이후 미선과 준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밤에 나누는 은밀한 시간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속에는 이제 불안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때마다 다가오는 이별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는 듯 했다. 미선은 밤마다 수아의 방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딸에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동시에 준호의 품에서 느꼈던 생생한 감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기적인 마음 또한 그녀를 괴롭혔다. 어머니, 제가 이제 프로젝트도 거의 다 끝났고 슬슬 나갈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선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국물을 떠먹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지? 혹시 알아본 곳은 있어? 아직은요. 좀 더 알아봐야죠. 갑자기 공사를 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섞여 있었다. 미선은 그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뻗을 수 없었다. 식사 후 준호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한숨을 쉬었다. 미선은 부엌 옆에 서서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곧 이 뒷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며왔다. 엄마, 혹시 정인이 언니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언니가 엄마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해서. 며칠 후 수아에게서 또다시 메시지가 왔다. 정인이는 수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미선과도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었다. 미선은 순간 당황했다. 정인이와 커피를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될 리는 없었지만 혹시 정인이가 준호의 존재를 눈치챌까 봐 불안했다. 미선은 애써 태연한 척 답장을 보냈다. 그래, 괜찮아. 언니 시간 맞춰서 연락 줘. 미선은 정인과의 만남을 앞두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준호에게도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인이가 혹시라도 집에 오면 큰일 나. 혹시 벨이 울리면 나갈 때까지 절대 문 열지 마.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작업실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있을게요. 준호는 미선의 불안감을 읽었는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미선은 여전히 불안했다. 정인이는 눈치가 빠른 아이였고 수아만큼이나 이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이었다. 약속 당일 미선은 정인과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인이는 수아의 유학생활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고모, 근데 수아 해외 나가고 나서 집 많이 허전하시죠?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집에 불도 잘 안 켜져 있고 고모 혼자 계시는 거 보면 제가 다 마음이 아파요. 정인이의 말에 미선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정인이가 혹시 집에서 준호의 기척이라도 느꼈을까 봐 불안했다. 아니야, 그래도 혼자 편하고 좋아. 가끔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다니고 미선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경련이 일었다. 고모, 혹시 제가 집으로 가서 짐 좀 정리해 드릴까요? 수아 오기 전에 같이 방 정리도 하고 오랜만에 치킨이라도 시켜 먹을까요? 정인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선은 말문이 막혔다. 아니야. 괜찮아. 뭘 그런 걸 내가 다 해놨어. 너도 바쁠 텐데 뭘 여기까지 와. 이 미선은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거절했다. 정인이는 미선의 반응에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 고모. 왜 그렇게 놀라세요? 제가 가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미선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다. 다행히 정인이는 더 이상 의심하는 눈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인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녀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막막함에 사로잡혔다. 집에 돌아오자 준호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니, 괜찮아. 정인이가 집에 오려고 하는 거 내가 겨우 막았어. 미선은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시에 미선에게 더 큰 미안함을 느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게 해서. 아니야. 뭘 괜찮아. 이미선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그날 밤, 그들은 평소처럼 준호의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편안함은 없었다. 문득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둘은 화들짝 놀라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도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안식처는 이제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성이 되어버렸다. 미선은 준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준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는 미선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속에는 이제 슬픔과 막막함이 함께 존재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정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수아 오기 전에. 준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미선은 그의 말에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달콤하고 위태로운 꿈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미선은 동네 마트에 들렀다가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다름 아닌 자신의 오래된 친구인 명숙이었다. 명숙은 멀리서 미선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그녀를 불렀다. 미선아. 이게 얼마 만이니? 요즘 통 연락도 없고 얼굴 보기 힘드네. 명숙아. 내가 여긴 웬일이야? 어머, 나야 뭐 시장 보러 왔지? 너도 혼자 밥 먹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수아도 없는데 뭘 그렇게 혼자 다니니? 명숙은 미선의 팔을 잡아 끌며 다정하게 말했다. 미선은 순간 당황했지만 명숙의 뜨거운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명숙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명숙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내내 미선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명숙은 수아의 남자친구인 준호를 잘 알고 있었고 미선에게 준호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근데 수아 남자친구 준호는 잘 지내니? 예전에 너희 집에 자주 놀러 오던데? 요즘은 바쁜가 봐. 아, 응, 잘 지내. 요즘 졸업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 이미선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명숙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듯 했다. 어머, 미선아. 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어? 명숙은 미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미선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무슨. 그냥 혼자 편해서 그런가 보지. 미선은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다행히 명숙은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지만 미선은 명숙의 눈빛에서 묘한 의심의 그림자를 읽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명숙의 날카로운 질문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니. 혹시 내가 너무 티를 냈나? 죄책감과 함께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 곧 수아가 돌아오고 준호는 떠나야 할 텐데.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미선은 순간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혹시 준호가 뭘 하다가 나갔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창백하게 보였다. 준호야. 왜 이렇게 어둡게 앉아 있어? 미선은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는 미선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명숙이네서 저녁 먹고 오는 길이야. 근데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준호는 미선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불안, 그리고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수아가 다음 주에 들어온대요. 준호의 말에 미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다음 주라니. 그렇게 빨리. 그녀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수아는 분명 다음 달에 들어온다고 했었다. 갑자기 왜 다음 주라고? 수아가 갑자기 일이 당겨져서 일주일 뒤에 도착한다고 방금 전화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힘없이 꺾여 있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음 주라니.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뿐이었다. 이 은밀하고 달콤했던 관계가 갑작스럽게 종말을 고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선은 고개를 들어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자신과 같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말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한 깊은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미선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들의 손길 속에는 뜨거운 갈망과 함께 다가오는 이별에 대한 쓰라린 예감이 담겨 있었다. 텅 빈 집은 이제 더 이상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폭풍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았다. 그리고 그 배는 곧 침몰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창밖의 어둠은 거치지 않았고 거실에는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며칠 전부터 미선과 준호 사이를 감돌던 위태로운 분위기는 수아의 귀국 소식과 함께 이제 선명한 현실이 되었다. 미선은 준호의 손을 더욱 힘껏 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이제 마지막 남은 끈처럼 느껴졌다. 수아가. 다음 주라니. 미선은 겨우 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과 안타까움이 역력했다. 정말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예정보다 한 달이나 빨리 들어오게 됐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미선은 준호의 어둠 속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젊은 눈빛 속에는 자신과 똑같은 혼란과 슬픔, 그리고 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선은 차마 준호에게 직접 묻지 못하고 공허한 질문을 던졌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미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 속에서 미선은 어떤 결심과 함께 다가올 이별의 징조를 읽었다. 어머니, 제가 나가야죠. 그게 맞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아픔이 서려 있었다. 미선은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갑자기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이미 그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미선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위로하듯 말했다. 그 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다가올 이별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했다. 준호는 미선에게 자신이 이곳에 머물면서 느꼈던 위안과 행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니 집에 와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수아 어머님이 아니라 그냥 미선 씨로 저를 대해주시는 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준호의 고백에 미선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 역시 준호에게 자신의 메마른 삶을 이야기했다. 나도 준호 너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59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말이야. 내가 와서 이 집이 다시 따뜻해졌어. 내 마음도 다시 뛰기 시작했어. 그들의 고백은 서로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안겨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인의 대화가 아니었다.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두 영혼의 진심 어린 교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롭고 비밀스러웠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했다. 다음 날부터 미선과 준호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처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밤늦게까지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다가올 이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다정했고 더 애틋했으며 모든 순간을 마지막처럼 소중히 여겼다. 미선은 준호의 마지막 아침 식사를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따뜻한 미역국과 갖가지 반찬들. 밥상 위에는 온갖 정성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많이 먹어. 다시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미선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뭘, 다 지나갈 일이야?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했다. 며칠 전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미선은 준호의 방 앞에 서서 벽에 기대어 있었다. 텅 비어가는 준호의 방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함께 텅 비어가는 듯했다. 짐 다 쌌니? 네, 준호는 캐리어를 끌고 방에서 나왔다. 그는 미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아쉬움과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수아 오기 전에 제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미선은 겨우 말을 이었다. 준호는 미선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여느 때처럼 격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미선은 준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젊고 뜨거운 준호의 품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현실임을 깨달았다. 어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준호는 미선의 귓가에 속삭였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준호는 미선을 놓아주고 뒤돌아섰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문으로 향했다. 미선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넓은 어깨는 여전히 든든해 보였지만 이제 그녀의 곁을 떠나가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섰다. 마지막으로 그는 뒤돌아 미선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속에는 눈물과 함께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애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응. 잘 가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에 크게 울려 퍼졌다. 미선은 그 자리에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다시 텅 빈 집. 하지만 이제 그 텅 빈 공간은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며칠 후 수아가 집으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딸을 마중 나가는 미선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수아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엄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수아. 엄마도 보고 싶었어.
미선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수아의 품속에서 미선은 따뜻하고 안정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자신의 방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방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엄마가 청소해줬어요? 그럼. 내가 오는데 엄마가 당연히 해줘야지. 미선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수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엄마에게 제잘거리며 유학생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미선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수아의 희미한 기척은 이제 그녀에게 평화로움을 안겨주었다. 준호가 떠나고 수아가 돌아온 후 미선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와의 은밀하고 뜨거웠던 기억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죄책감으로 그녀를 옥죄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미선에게 잊었던 나를 되찾아준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다. 59세의 나이에 그녀는 사랑과 욕망이 결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삶의 황혼기에 찾아온 그 짧고 강렬했던 관계는 미선의 메마른 심장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얻은 용기와 활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선은 다음 날부터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평소 배우고 싶었던 그림 수업을 시작했다. 오래된 친구 명숙과도 다시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명숙은 미선의 얼굴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머, 미선아.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반짝거려. 혹시 무슨 연애라도 시작했니? 명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선은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들지 않았다.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미선은 명숙에게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와는 다른 당당함과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미선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쨍한 햇살 아래 공원에는 젊은 연인들이 다정하게 거닐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갇히지 않았다. 준호와의 짧고 뜨거웠던 시간은 그녀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준호 역시 미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미선에게서 얻은 어른의 사랑과 따뜻함은 그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었다. 그는 미선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책임감, 그리고 한 사람의 존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미선에게 감사했고 그녀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미선은 그림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자신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은 여전히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텅 비고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와의 추억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아련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쓰디쓴 이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다시 태어나게 한 가장 찬란한 순간들이었다. 미선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미련이나 죄책감에 갇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59세의 나이에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았다. 황혼의 욕망은 한 여인을 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재탄생시키는 힘이 되었다. 미선은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앞에는 더 이상 외롭고 메마른 길이 아닌 활기차고 충만한 여정이 펼쳐져 있었다.